다음 이야기는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연장 부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각 지역의 후보들마다 공약으로 많이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제 홍대 입구에서부터 원종역까지 약 15km쯤 될 거예요. 아마 그 오는데 BC 값이 1이 나오지 않았어요. BC란 말이 시청자들 아시겠습니다. 베네피트 코스트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BC가 1이 넘지 않으면 국가 예산이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0.9 얼마가 나와서 이거를 그 원종에서부터 우리 대장동 부천에 대장지구하고 서운 작전호에서 청라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것도 약 한 15km 됩니다. 그럼 BC값이 1.0이 넘어요. 이제 그렇게 이게 나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박남춘 시장도 공약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저와 유동수 의원이 같이 공약을 해서 이걸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9호선이 사실 김포공항에서 이제 갈아타가지고 공항철도를 타고 오잖아요. 우리 계양역까지. 그거를 갈아타지 않고 9호선이 바로 공항철도와 연결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우리 인천 공항철도 간의 이제 비용 분담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합의는 안 됐지만 현재 그게 추진되고 있고 지하철 2호선은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예. 지하철 3호선 조기 착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그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천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등이 이제 1990년대부터 2016년대까지 이루어지는데 전부 종축으로 돼 있습니다. 계양 쪽에서 뭐 가로지르는 선이 없다는 없습니다. 계양에서 송도 쪽으로 저쪽 서구 쪽, 청라 쪽에서 이제 노년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종축으로 연결. 남북으로만 횡축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가는 게.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하객동에 법조타운이 있는데 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법조타운에 지하철이 없는 데가 유일한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제안들이 있었고 인천시에서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곧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구도심권의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제 일단 이 수인선이 지나가거든요. 우리 저희 지역에 인하대 앞으로. 그러니까 그 수인선을 끌어서 인하대역에서 법조타운 또 그게 신세계 터미널로 이어지는 종축에.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은 그거를 이제 저기 남동구 쪽으로 연결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중국까지 트램을 연결한다면 광역교통망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지하철 이런 것은 일단 광역단체장이 이제 짜고 또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시장님이나 저희 같은 국회의원분들이나 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GTX D 유치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제 D라는 단어를 알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A, B, C가 앞에 또 있는 데다가 D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거 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B까지는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을 통과하는 최초의 이제 GTX B 노선인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D 노선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는 서울 남부 급행철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물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남부 급행철도를 부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사실 이제 이거였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고민이 서울 남부 급행철도로만 하면은 이 부담의 대부분의 부담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돼요. 국비 예산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부천까지 연결을 하면은 서울과 경기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연결이 돼서 광역철도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비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거를 부천까지 연결하고 부천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아예 여기 서울 강남을 통해서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하남시까지 하남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남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GTX D 노선으로 이걸 추진을 하는 게 어떠냐? 제가 부천에 살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부천민들이 바랄 만한 이유가 딱 그림이 바로 그림이 나오죠. 나오네요. 아주 그림이 멋있게 나오죠. 딱 서울시의 요구하고도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단위에서는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하기로 이미 우리 김포, 부천, 하남 뭐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이미
그 단체장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예.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문제는 이제 인천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직 이제 좀 변수인데 예. 인천은 이제 이거를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그 영종도 쪽으로 이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김포신도시 쪽이 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김포신도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경기도, 인천, 서울시가 좀 더 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남아 있긴 한데요. 이게 좀 협의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국가철도 4차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예. 이때 이제 사실은 이거를 포함시키는 게 지금은 우선 1차적인 과제인데요. 해봐야죠. 예.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하철도 저는 그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하는데 7호선이 굉장히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고 또 조금 나가면은 서울과 정말 붙어 있어서 저기 화곡까지도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분명히 장점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한 감도 없잖아 있고 앞으로 예. 아마 제가 지금 열심히 시도 노력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장동 신도시에 이제 그렇죠. 전철 예. 대장동까지 이게 이제 원효공대선이 연장되는 걸로 민재 사업이 지금 제한이 돼 있어서 그거하고 저쪽 이제 옥길동 쪽에 제2경인선이 이제 경유하면 거기에 여기 이렇게 전철역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부천의 남부 끝단이죠. 그렇네요. 부천 전체가 이게 이제 저희가 교통 혁신 도시라고 부르고 굉장히 있는데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반경 2km 안에 전철역이 다 존재하는 되게 되고. 저는 이제 이번 공약을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어쨌든 뭐 생각보다 교통에 대한 욕구가 높더라고요. 우리 분당 신도시만 50만이고 성남을 합치면 100만이고 용인이 한 120이니까 한 230만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SRT역이 분당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쭉 해서 부산, 광주를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용인과 우리 분당의 경계인 오리 동천역에 SRT역이 반드시 정차되게 되겠다.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분당 신도시가 자체 내에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로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것도 있지만 광주와 용인이 인구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다 분당을 지나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오포의 또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그 주변 동에 이 교통이 아주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광주 오포와 분당동, 서현동, 판교를 잇는 지하철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당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이지 않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원할 수 있는 마이스, 그러니까 전시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주변 편의시설 이런 마이스 단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백현유원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이제 행정구역은 정자동인데 그 백현유원지에 마이스 단지를 유치하고 또 마이스 단지가 들어오면 반드시 또 교통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스역 이렇게 해서 분당 3역을 꼭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임기 내에 이것이 확정될지 계속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지 그는 이제 워낙 이제 그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분당 주민들과 잘 협조하고 성남시, 경기도 국토부랑 협조를 잘해서 반드시 분당 3역이 관철될 수 있게끔. 원래 이제 인프라라는 건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씩 걸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시민들께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질 일들이 교통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의 가치를 높이면 그러면 광주의 집값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릅니다. 사람들이 찾아들 테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해서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년, 20년을 길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수서 광주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철 이런 계획들도 좀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지금 하남까지 왔던 전철역을
조금 그 5호선을 좀 끌어서 좀 그 도심거리로 이어주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정말 광주가 요즘 그 주목받고 있는 교통 요지 지리적으로는 딱 그 위치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네.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그 남한산성이 있는데 거기 광지연이라고 아랫동네가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인구는 얼마 살지는 않지만은 세계적인 그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철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도심까지 이어져서 우리 저기 오포, 분당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노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은 광주 이제 교통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도로 확보가 안 됐었는데 그런 예산을 많이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그 좀 예산을 좀 투여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착공을 그러니까 했죠. 신안산선이라서 여의도까지 급행열차 경우에는 약 25분 만에 갈 수 있는 신안선 착공이라든지 올해 8월에 이제 완공하는 또 기차가 다니게 되는 수인선이라든지 그리고 초지역에 이제 광명역에서 타야 하는 KTX역을 초지역에서 안산 초지에서 탈 수 있게 하는 이런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안산의 역할을 쭉 이야기를 해왔고 상당 부분 실천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공약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수도권의 중심이 되는 교통수단인 GTX C 노선도 안산에 유치하겠다고 하고요. 또 한 2, 3년 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대도시 또 도시에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마련이 돼서 안산 역시도 어떤 구간에 트램을 설치해서 안산이 좀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걸 좀 더 나가면 이제 안산의 토대가 되고 있는 시아바늘 공단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해서 이제 사실 트램에 대한 근거법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도로교통법 등등이 바뀌어서 이제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안산의 경우에도 갈대 습지공원이라든지 경기 가든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착공하는 신안산선의 종착역이라든지 몇 개 노선을 이어간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안산이 산업도시로서의 면모 말고 해양생태 이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이 트램 역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안산선 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급행을 타면 25분 만에 이제 올 수 있죠. 그게 2024년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안산은 5도 6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4호선이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사 원시선이라고 서해안선이 이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 12일 날은 수인선이 개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KTX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안산선이 여의도권으로 25분이면 개통이 되는데 2024년에 개통되는 거예요. 교통 요지네요. 뭐 그냥 다 지나가네요, 안산은. 그리고 그다음에 GTX C로선이 지금은 그것이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정부에서 계획 중인 순환철도도 가져오면 뭐 7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말 우리가 이제 여의도 오는 신안산선 전철이 이제 작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2019년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24년 말 25년 초에 개통이 되면 더 좋은 이제 전철 도시와 버스 교통이 어우러져서 시민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도시로 이제 빠르게 돌려드리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월급 판교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 지도를 보시면 그 인천과 마주보고 있는데 예쁜 포구가 있습니다. 이 포구를 인천 쪽에서 볼 때는 소래포구라고 부르고 우리 시흥 쪽에서 볼 때는 월고포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전철이 우리 시흥시청을 거쳐서 광명 KTX역을 거쳐서 안양 그리고 상남 판교까지 그 연결되는
우리 시흥을 동서로 이렇게 해서 지나는 전철이 이제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요. 이제 2021년에 본격적인 착공과 더불어서 네. 이제 보상에 들어가고 이제 착공과 더불어서 공사가 진행되면 26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흥시청에서 우리 여의도로 오는 전철은 25년 초, 그리고 시흥시청에서 성남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 동서 전철은 26년 네. 개통. 그래서 2025년, 26년 되면 십자형 교통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이 또 그 완성되는 전철망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들이 동시에 정비가 되고 자리에 잡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교통이 편한 아주 쾌적한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